하이트 진로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4%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그 소주가 여성 모델이 주인공이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이 아이유가 8년째 이 참이슬 모델로 계약이 됐다는 얘기를 그 8월 12일자 그 네이버 머니 S 리포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870병씩 마신 절대강자 참이슬, 뒷전은 처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데 칠성음료 쪽의 그 모델은 제니라고 그러는데 뭐 아이돌 가수 모양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누군지 모르지만 아이유는 그래도 뭐 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깜찍하게 생기고 좀 얄밉게 이제 이쁜 그런 얼굴이죠. 어쨌든 모델 때문에 소주가 더 잘 팔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저도 소주파가 돼가지고. 그런데 9월 9일자 오늘 뉴스에 하이트 진로 본사 점거 25일 만에 잠정 합의안 도출이라는 제목으로 조선비즈 뉴스가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가압류 취하 조합원 복직에 합의했다. 그리고 뭐 찬반 투표 중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해고자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면서 하이트 진로 본사를 말하자면 이 점거하고 농성을 이용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트 진로의 그 직영진원인지 아니면 운송 계약되어 있는 운송회사의 직원인지 그게 좀 잘 구분이 안 되게 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이트 진로의 이 직영 진원 같지가 않습니다. 그 농성 하는 사람들이 화물연대라고 그러니까 점거 8일 만에 지난달 24일에는 사옥로비 점거를 해제하고 옥상에서 농성을 또 이어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그 강남구 어디라고 그러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꼴을 보면서 처음처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처음처럼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농성이나 이런 게. 정말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괜히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납니다. 스르프 소닉에서 매출은 그 1조 92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10.2%가 증가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의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요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수도 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소주값하고 맥주 가격이 인상이 된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세계적인 곡물 가격이 인상이 돼서 소주 가격하고 맥주 가격을 작년에 뭐 올렸다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보통 5,000원 소주 한 병 식당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 6,000원씩 지금 받아 처먹고 있죠. 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또 기왕에 올라간 출고 가격을 인하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죠. 운영 비용은 9.6% 증가해가지고 생산성은 1.16, 0.02포인트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986억 원으로서 24% 증가했습니다. 근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5억 원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기업체를 분석 소개하면서 재고 자산 명세는 위와 같은 양식으로 특히 향후는 공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강하게 저는 좀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이 폐기 쪽이 좀 그 하이트 진로도 관심사가 되겠어요. WCAI가 82억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더 증가했는데 조금 덜 증가했죠. 올해 상반기에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이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8.4%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9.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가 1.1%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게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인데,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맥주 맥과 메가는 5.6%, 4.8%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호프는 65.6%로 크게, 이게 이제 맥주에 해당하는데, 소주 주정은 또 6.8% 상승을 했고요. 이게 이제 곡물 가격하고 그 크게 이 관련이 되겠죠. 근데 그 맥주가 이렇게 내렸는데 맥주 가격을 그럼 내려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거꾸로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이게 상반기인데 9.9% 내수 가격 올랐고요. 수출 가격은 1.9% 내렸습니다. 그 내수 가격은 뭐 지들이 거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니까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 10%대를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 맥주 가격을. 참이슬도 거의 8% 올랐고요. 수출 가격은 또 8.7% 인상시켰습니다. 더 클래스라는 게 이제 수입 무슨 상품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변동이 없어요.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인데, 요건 다음 장에 상품의 증가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은 2,347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전년 대비 평균 20%가 인상이 됐습니다. 직원은 조금 줄었고요. 근데 이 상반기 평균이 7,500이면은 어떤 중소기업의 연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1억 5천 정도 연봉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 뭐 일반 대기업보다도 엄청 높게 받는 그런 연봉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에서 어떻게 그 농성이 일어나느냐? 그걸 보면은 화물연대 그 농성하는 그 사람들은 이 직영 직원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송비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게 궁금한데, 회사는 그 기타 비용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광고 선전비만 이렇게 올려놓고, 근데 광고 선전비가 좀 내려갔네요. 14.5% 감소시켰는데, 아이유 모델 그 수입이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기타 비용 중에서 운송비가 아마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거 운송비를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렇게 그 폐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 때문에 그 총재지비용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요그래서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을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현금이 62억 나갔으면은 재고가 62억만 증가했는데 64억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175억 원이 더 증가를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액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환입액이 되는데, 작년이나 그 올해도 그 평가 손실 충당금을 너무 높게 잡았었다는 것이 이제 이 입증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 2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26억인데, 이게 소주 맥주에 무슨 재고자산 폐기가 나오냐? 그게 그 알코올인데 유수명이 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생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생수가 연간 아니 반기에 20억이나 폐기가 된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소설은 이 폐기 손실이 아마도 무자료 거래를 폐기 손실 처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억 원어치 그 술을 갖다가 팔고,
그 옛날 우리 그 쓰던 얘기는 이제 일본 말인데, 이제 그 시장 낙가마한테 이제 물건을 판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무자료로 구매를 해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매 처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폐기 손실 처리하지 않았겠느냐. 요거는 근거 없는 상상입니다만, 제 상상력은 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거 없는 그 상상이지만, 그래서 추론이 아닙니다. 추정도 아니고 그냥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은 5.5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흐름이면은 분석 경험상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율이 올랐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다. 근데 그 맥주 맥하고 그다음에 메가는 그 하락을 했죠. 그 호프는 좀 뭐 크게 올랐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 인상한 거 나타났죠. 그것은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25.3%가 상승했는데, 이렇다면 주가가 좀 상승했어야 될 것입니다. 매출 채권 속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속도 지수는 1.03으로서 본인들이 수금하는 것보다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은 더 빨리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그 맨 밑에 있는 거는 이 재고 회전율이 납품을 그렇게 납품을 납기에 적기에 납품하는 그 속도인데, 5.5회전이면 6회전이라고 보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전한다는 거죠. 모든 재고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그러면 수금도 이게 5.5회 회전하면은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0.76으로 좀 전년도보다는 뭐 성과가 나아졌습니다만은 0.76이라 그러면은 더 좀 수금 속도는 더 좀 빨리 해야 될 거다. 영업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고, 거꾸로 비유동 자산이 233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속기업 비율이 13.4%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2,368억 원으로서 11.5%, 전년보다 2.2%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49억 원, 거의 150억 원을 추가로 처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 이율은 45.6%로 증가했습니다. 이자율이 1.6%로 계산되네요.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인데 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ROE 2.7%에 해당하는데 매우 높은, 현재 수준으로서는 높은 배당률이라고 봐집니다. FEM 최종 237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41.9%로 좀 내려갔습니다만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요. 이익잉여금은 38.2%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아마 이게 B2B 거래라고 해서 뭐 어떤 대량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견적을 218만 7천 원 써냈는데, 결국 계약은 이게 시장 지배 사업자다 보니까 그렇게 깎임을 안 당하고 상대방이 야 우수리만 좀 띄워달라. 그래서 215만 원의 계약이 되면은 예상 이익은 20만 원이었는데 17만 6천 원. 야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싸게 해주는 대신 좀 뭐 물건 좀 더 구매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5% 판매량을 더 증가시킨다면은 2조 2,575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은 영업이익은 2,390억 정도 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매출원가에 산출할 때 재고가 8% 증가한다고 예상을 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르프 쪽에서는 그대로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하니까 단순 2배를 해가지고 이것도 218만 5천 원에
견적을 냈는데 215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 한 2% 깎인 거죠.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는 좀 이익이 적게 나오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스루프 쪽에서도 이 판매 가격은 더 못 올릴 것 같고, 재고 회전을 실적이 그 연간 한 10점 몇 회전으로 그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그 11.5회전까지만 좀 해보자. 그래서 5% 증분율을 그 성공시켜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은 결과적으로 8.2%. 그러니까는 판매 가격이 그 8.2% 인상시킨 효과가 나가지고 영업이익은 그 2,809억 원 달성해서 계획 대비 42.3%의 이익을 그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같이 저런 이 농성을 당하는 것은 직원들의 그 평균 임금이 1억 5천억이나 되는 1억 5천만 원 정도 받는 그 높은 수준의 임금 회사가 아마 그 운송비는 안 올려줬으니까 이 민노총이 저런 그 작업을 뒤에서 조정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 롯데 칠성음료 처음처럼은 뭐 거기도 조금 그 전에 그 화물연대가 그 파업을 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본사 건물까지 이 점령당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처음처럼도 소주 애호가들이 좀 애용을 해서 좀 하이트 진로를 견제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근데 맥주가 이제 크라우드 뭐 이런 거로 아니죠. 요즘에 뭐죠? 새로 나온 맥주 테라가 있는데 이 카스한테 또 못 당하고 있죠. 또 테라는 근데 그 카스 맥주는 이제 완전히 외국계 자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있기로는 네덜란드 자본 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저기 하이트 진로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